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지금 4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증시 하락분 대비로는 동시효과 구간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약보합권 정도에서 깊은 하락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장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코스피 지수가요, 0.28% 하락하면서 2709.01포인트, 2700선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보합권 정도였는데 오늘 장에 약간 좀 밀려 내려가는 수준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0.46% 마이너스권이니까 깊은 하락 아닙니다. 923.72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 종목도 다소 좀 잠잠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하나의 이슈가 나오면은 그쪽으로 갭상승 출발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뚜렷하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그런 종목은 찾기가 어렵고요. 굳이 좀 묶어보자면은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중에서도 요즘에 좀 순환매가 도는데 재지, 펄프 이쪽에 강한 움직임, 그리고 어제 막판에 다시 또 사료주를 중심으로 해서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었죠. 현대사료 상한가 들어갔었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장 초반에 별로 안 좋다가 후반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곡물 몇몇의 종목군들이 연속성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도 GSE 천연가스 이쪽으로도 일단은 좀 반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압축이 되겠네요. 그러면 종목 몇 가지 좀 전해드리자면은 펄프 쪽에서는 무림 SP 현재 14% 정도의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신풍재지도 한 8% 정도, 무림 페이퍼 7% 정도 플러스권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림 PMP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곡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곡물은 현대사료가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세 앞두고 있습니다. 약 8%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천연가스 쪽에선 GSE 받으렸는데요. GSE 5% 정도 플러스 움직임,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 종목도 2%가량 오르면서 다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국면이 여전하죠.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까지 이제는 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 요즘 들어서는 약간 폭풍전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다시 병력 재배치하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그동안에는 방어용 무기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다면은 이제는 좀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원자재 가격 다시 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재차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있고요. 그 밖에도 UNI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군들 미래에셋 펀드 벤처 투자 이쪽으로도 개별 뉴스가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어떤 이 비상상 업체에다가 지분 투자한 게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이 AI 기반 솔루션 기업인 몰로코에 130억 투자했는데요. 4천억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둘 거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몇 배 수익인가요?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6% 정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오늘장 6% 정도의 강한 상승세로 거래 시작될 예정이고요. UNI가 요즘 쌍용차 관련된 뉴스로 한창 좀 들썩들썩이는데 UNI 다른 쪽에서 자본 유치가 될 거다.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투자금 조달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선을 이제 쌍용차에서 딴 데로 조금은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단독 보도에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장 하지만 주가는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UNI 6%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4월도 이제 절반을 다 왔습니다. 뭔가 2분기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4월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보름 동안
약간은 좀 아쉬운 허탈한 그런 흐름이죠. 지수가 딱히 또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전히 2700선에서 지루한 공방전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와 관련된 개편안 나왔습니다. 시간이라든지 인원수 제한 이런 부분들은 전면 해제하고 마스크는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장 마치고 나서 아마도 중국 쪽에서 지준율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데 워낙에 좀 깜짝이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장 마치고 밤늦게 이렇게 뜬금없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중국 쪽에서의 부분들 그리고 오늘이 이 북한의 김일성 생일 110주년입니다. 일명 태양절이죠. 이 D-Day가 되면은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장 지수부터 보시죠. 동시효과 때 좀 잘 버티나 싶었는데 확실히 본장 시작하니까 여파가 있네요. 양시장 나란히 0.8%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2700선 이탈이 나옵니다. 0.84% 하락하면서 2693.82포인트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앞서서 이틀 연속의 반등분 가운데서 절반 정도는 다시금 또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걸친 상태로 출발하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이평선까지는 일단은 밀린 상태 0.87%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919.91포인트 920선 부근에서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은 비교적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외국인이 좀 팔기는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수급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옵션 만기일 지나도 수급 포지션에 변화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외국인들은 현선물 나란히 매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400억 정도 되고요. 기관이 200억 정도 팝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 567억 원 매수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팝니다. 153억 원, 그리고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이 기관 쪽에서 출회되고요. 개인만 225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지금 1200계약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상황도 별로 안 좋습니다. 양쪽 나란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640억, 코스닥에서 120억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보시죠. 오늘 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1% 가깝게 저점을 낮추면서 밀리는데요. 대부분 업종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은행 섹터가 1.55% 하락이네요. 보통 국채금리 오르고 이러면 은행주도 올라야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은행주인지 플랫폼주인지 약간 좀 애매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런 분위기에 전혀 수혜를 못 받습니다. 카카오뱅크 밀리니까 은행 업종지수 1.6%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 1.3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의류정밀, 전기전자 순으로 고르게 1%대의 조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업종 하락은 아닙니다. 버티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종이목재 업종지수 2% 육박하는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철강 금속도 좋습니다. 0.54%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기가스 확실히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만 플러스권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입니다. 가장 크게 밀리는 종목은 카카오, 2% 넘게 하락하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나머지 종목이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고요. 2% 안팎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10은 아니고 11위에 자리 잡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1.4% 오르면서 사이즈 큰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좀 유난히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내놨습니다. 호실적이었고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3천 나왔는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의 호평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이야기한 증권사도 있어서 분석이 약간은 좀 엇갈리네요. 일단은 주가는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낙폭은 1에서 3%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점차 어두워지는 모습 가운데서 하락 종목이 오늘은 월등히 많습니다. 1679개 종목이 약세 흐름이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은 500개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9시 5분 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10분 동안 빠르게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종이 거의 비슷하게 올렸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 해제가 되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CJ CGV, 그 다음에 J 컨텐트리 이 두 종목인데, 이거 일단 CJ CGV 극장 관련주인데, 일단 영업시간 해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J 컨텐트리도 메가박스 그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메가박스의 실적이 안 좋으면서 J 컨텐트리 컨텐츠 부분에서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지만은 결국에는 실적 전체로 보면은 회사 전체로 보면 안 좋았는데 그러면은 타고 본다면은 전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은 메가박스 실적이 돌아설 것으로 보여가지고 J 컨텐츠는 기존의 컨텐츠와 함께 메가박스의 실적이 같이 더해진다면 올해는 실적 개선이 더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이제 팝콘 먹어도 된대요. 오는 25일부터 이 제한 해제 소식이 또 속보로 막 나오네요. 첫 번째로 영화관 관련된 종목 봐주셨고요. 이광호 전문가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침착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어제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별주의 시선이 좀 많이 옮겨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반사익되는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우선은 GS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는 음봉을 띄고 있지만은 장 초반 출발이 8%대 출발을 했었고요. GSE뿐만 아니라 석유 관련된 종목들,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따라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서는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GSE 움직임처럼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곡물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료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들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했죠. 다음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철강주들이 조금 강한 모습인데요. 일단 포스코가 지금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제철이 지금 한 강보합 한 0.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업체 다른 종목들 지금 대한제강도 좋고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을 하기로 했죠. 자동차 업계와 이제 협상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계와 후판 가격 인상을 지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 정가를 조금 시키면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어서, 앞으로 철강 업종은 가격 정가 여부에 따라서 조금 실적의 개선 여부를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호 전문가님. 네. 지금 제노레이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치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우선 이제 이 주가 HTS 화면 좀 보도록 하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부진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미 증시에 영향을 받았었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 우리나라 지금 시장 환율에 대한 변화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처럼 좀 큰 종목들에 대한 바스켓 외국인 수급은 부재하지만 수출 기업들 실적이 전환될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의료기기 쪽 파트인데 지금 오늘은 제노레이가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직전까지는 제이시스라든지 아니면은 클래시스라든지 그리고 이와 같은 종목들 루트로닉이라든지 이와 같은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이 상당히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의료기기 쪽 파트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의 수출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수출 동향이 커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이동한다? 그러면 수출주 중심을 좀 보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제노레이 역시도 이 내수 판매보다는 수출에 대한 중심이 좀 더 큰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못 찾으셨어요? 네, 오늘 카지노주들이 강합니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그 여파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원랜드가 1% 상승, GKL이 1.5% 상승,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쪽으로는 반응이 좀 더딘 반면에 극장, 카지노 이렇게 조금 바로 좀 와닿을 수 있는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강원랜드가 제일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있었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결국에는 예전의 매출 영업이익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을 좀 쳐주시면은 언제 이렇게 쫙 포착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님? 네, 롯데 손해보험 강합니다. 최근 지금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연준 의원의 매파적 발언으로 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주에 대한 혜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증시 내에서도 은행주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은행주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롯데 손해보험이 오늘 3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한국화재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따라봐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보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봐야 되는 은행과 보험 섹터 살펴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네, 지금 오늘 역시 우리나라 증시의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 종목, 상승 업종을 찾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제가 오전에 체크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실적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삼성전자도 좋은 실적을 냈고 SK하이닉스도 좋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전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두 종목이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좀 갖춰져야지 지금 시장이 좀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조금 더 밑으로 좀 열어놓고는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가 매수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무 전문가님. 네, 아직은 출발의 단계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삼부토건 보도록 하겠는데 당연히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들 종목들은 대부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이 지인 인맥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용산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한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도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자연과 환경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은 시작의 단계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올라왔었던 깨끗한 나라도 지금 현재 반등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부 T&D까지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면은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특히나 이제 용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인수위라든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입장차가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지수가 밀리는 가운데서 종목이 오르는 종목군 내에서의 특징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8분여 정도 들여다봤는데요. 하락 종목에서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어제 올랐던 화장품주들도 또 밀리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세요? 역시 대형주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업체들 좀 보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권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시 약보합권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하락폭이 적고 있습니다. 역시 기술주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상승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선주가 강세. 그렇다고 보면 기술주의 대안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주, 자동차주 이쪽이 조금 대안이 역시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무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수급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상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종목들도 보셔야겠죠. 진단키트 보겠습니다. 시즌 종목은 오늘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거는 방역 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고 코로나 이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 태세를 좀 낮추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환경과는 좀 결이 좀 다르겠죠. 이 때문에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5%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방안들이 계속 점차 조정안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역시나 우하향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SD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하향세 보여주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 사회적 거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바뀌고 가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취약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맹목적으로 좀 쥐고 가는 것은 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쪽 관련해서 에너지라든지 철강 이런 종목군들 봤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도 체크를 했고, 그리고 또 의료기기 쪽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 보험 섹터 이렇게 정리해 봤네요. 그럼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키워드로 나눠보자면은 우크라이나 쪽에 영향받는 원자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렇게 크게 좀 두 개의 부류로 오늘장 강한 종목군들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전면 해제인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관이라든지 종교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또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된다는 점, 여기에 영향받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그래서 영화 콘텐츠 만드는 쪽은 다 괜찮습니다. 딱 영화관만 좋은 게 아니고요. J콘텐츠라든지 CJ, CGV 앞서서 시세 좀 체크해드렸는데 그 밖에도 뉴도 좋습니다. 뉴도 한 4% 오르고요. 쇼박스도 6%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삼원네트워크스도 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뭐 영화관 그리고 콘텐츠 만드는 쪽 이쪽 나란히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카지노 쪽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카지노 종목 몇몇 좀 체크를 해볼 텐데 GKL도 한 3%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놀자주들 쪽으로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고요. 반면에 어제 주목받았던 색조 화장품 쪽이 약세 흐름 뚜렷합니다. 지금 이차한불이 7% 정도 밀리는 양상 속에서 리더스 코스메틱, 클리오, 토니모리, 코스맥스, 그리고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어제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볼게요. 네, 이 종목도 한 5%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관련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건무 전문가님. 네, 일단은 놀자주라고 말씀해 주셨던 영화관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이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절성에 대한 수혜까지 나올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저도 역시나 오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쇼박스라든지 CJ, CGV와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이 내용들이 나왔을 때, 지난주까지만 해도 탈마스크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어제부터 해서, 실내 마스크뿐만 아니라 실외 마스크까지는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좀 예측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에 지난주까지 실외 탈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왔던 색조 화장품은 단기적인 좀 리스크를 맞았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다만 이제 미용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은 이번에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잠재력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 오히려 오늘 조정과 이 조정에 대한 숨고르기를 좀 이용하자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쪽 넘어가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펄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나 싶었는데 매기가 곡물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가 지금 정적 VI 발동됐고요. 현대사료 쪽도 그렇고 사료비료 쪽 나란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하죠. 그러면 2분기 내내 곡물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원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현대사료가 굉장히 강한데요. 한 1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과연 들고 계신 분들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나? 솔직히 좀 반대입니다. 물론 사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지만은, 저는 주가에는 어느 정도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것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급락까지보다는 좀 하향된 좀 박스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 접근은 아니고 그럼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인가요? 아니면 짧게 챙기나요? 그렇죠.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14만 8천 원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네. 그 선에서 어느 정도는 다시 그때 고점 차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은 그 고점 부분에서 아니면 그쪽 고점 넘어가더라도 차익 실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료 비료 쪽 봤는데 다음은 펄프 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강한데요. 앞서 다른 원자재주들이 급등을 보여줬던 것처럼 펄프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런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무 전문가님?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펄프 수입이
중국에서보다는 뭐 러시아나 아니면 브라질 쪽에 의존이 러시아나 호주 쪽에 의존이 좀 높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뭐 리스크가 좀 부담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러시아의 전선 이동 이후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도 필요하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림 PMP를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출발이 5%대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상승세가 11%대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윗꼬리를 크게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등락이 클 수 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림 페이퍼라든지 무림 PMP 같은 종목들은 좀 변동성 함께 나와주고 있고 깨끗한 나라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정치적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변동도 좀 다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세는 정말 조선인가 봐요. 조선주가 오늘도 대형주들이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양시장이 1% 정도까지 밀리는데 게다가 그간에서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서 피곤할 법도 한데 주가는 피곤한 기색이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4% 오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나란히 플러스권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오늘까지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님, 조선 섹터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조선 섹터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올라 있는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상승폭은 조금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MSCI 지수에 선 반영되고 그런 기대감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편입이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그 전 조금 앞두거나 그거 이후에 바로 조금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제가 조선 쪽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조 한국미포조선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들 조금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화분 기자재 업체인 이쪽도 같이 조선조가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화분은 최현주 전문가 종목으로 지금 목표가 도달 거의 다 왔고요. 또 대우조선해양이 이광무 전문가 추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조선 기자재 쪽은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이 신고가가 나옵니다. 확실히 보험사들 쪽으로 금리가 오른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오른다 이러면은 이쪽으로 관심이 쏠립니다. 그중에서 유난히 롯데 손보가 지금 보통은 보험 섹터가 이렇게 한번 오를 때 강하게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워낙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전체적인 업종, 보험 업종 상황이 좀 좋은 모습이고요. 그 밖에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는 양호한 흐름. 그런데 업종 지수는 마이너스네요. 삼성화재라든지 쪽 삼성그룹 쪽에 보험 계열사들이 안 좋네요.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밀려서 그렇지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고 롯데 손보가 유난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 섹터 내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나는데 이광무 전문가님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생명 삼성그룹주 안에 모두 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일단 특정한 이제 시장 수급이 들어온 것이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연말까지는 상속세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롯데 손해보험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한 것은 좀 특출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이제 최현재 전문가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채권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채권 이 수익에 대한 전환점, 롯데 손해보험에 대해서 가장 큰 캐시카우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철강 쪽 넘어가겠습니다. 철강 쪽에서 세아제강 지주가 지금 신고가,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고 이름이 좀 낯서시죠? 포스코 강판입니다. 이름 바꿨습니다. 오늘 장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다른 시총 상위 밀리지만은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오르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면서 0.7%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는데요. 철강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대형사들은 역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가격 정가, 자동차 갑판이나 후판 가격 인상을 좀 정가하면 실적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중소형 요즘에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홀딩스나 이쪽으로 강하고 기존에 한일철강, 문배철강 이쪽으로도 강했고 그런데
저는 중소형주들 철강주는 조금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추가로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포스코 강판이라고 해서 예전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포스코 스틸리온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오늘 이 주식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거는 컬러 강판 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 컬러 강판 쪽이 이쪽이 3위 업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가전제품 쪽에서 계속적으로 컬러 강판이 고급화 소재로 좀 쓰이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그런 전망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산발적으로 오늘은 좀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밀려 내려가는 종목 가운데서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깊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할 때는 개별주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최근에 좀 워낙에 좀 급등세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 때문에 어제도 또 오늘도 연속적으로 좀 조정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전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모멘텀은 받지 못했고, 그리고 좀 얼마 전에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모멘텀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도 좀 선별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제가 보는 게임주들 중에서는 신작 게임이 확실하게 나온 종목들, 그리고 P2E라는 서비스를 해외에 이제 준비하는 기업들, 이렇게 좀 가려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을 좀 두드러지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건설 중장비 쪽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오르는데 앞서서 이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광무 전문가는 정치적인 색깔로 해석을 좀 해주셨고, 건설 중장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면은 진성 TC가 현재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건설기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7% 정도의 오름세, DY 파워도 2%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어떤 뚜렷한 뉴스가 있는 것인지, 공통된 상승세, 우연의 일치일지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현대건설기계는 한 2.8% 상승하고 있고, 지금 진성TC도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잠시 현대건설기계 차트 한번 볼게요. 바닥권이었더라고요. 네, 많이 그렇고 밀려서. 현대건설기계 차트인데요. 네. 차트 모양이 진성TC랑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큰 틀로 보면은 조금 비슷한데, 역시 순환매 차원으로 좀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거, 어떻게 보면은 바닥 다지기 국면에 좀 들어간 주식들을 선침해서 지금 또 매수 세력이 그쪽으로 좀 옮겨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바닥 다지기 국면이 좀 끝나면서 오늘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도 비슷한 시각이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미증시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증시. 어제 미증시에서 캐터필러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이 때문에 진성TC하고 두산밥켓 같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자리에서는 이미 올라온 위치에서는 좀 추격은 좀 자제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봉쇄량이 좀 크다 보니까 중국 쪽의 중장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캐터필러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진성TC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좋으나, 그 외적으로 했을 때 중장비 기업들에 대한 동반 움직임들은 중국을 좀 경계하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선별한다면은 캐터필러 관련된 종목들만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캐터필러는 왜 올랐나요? 아마도 얼마 전부터 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왔거든요. 5G 인프라에 대한 얘기까지 꺼낼 정도니까 인프라에 대한 좀 이야기들. 만약에 그리고 이 향후에요, 아직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이 봉합이 되면은 재건 산업에 대한 기대감. 아마도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유럽의 국가, 특히나 미국의 재건 산업의 참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그렇죠, 보고 돈벌이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간의 인사 나눌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